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우주찬 람보 선생님 이브럼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특히나 예비고1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조금 불안할지도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고등학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이 고등학교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이제 너희들이 알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나타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 이 고등학교 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알려줄 거야. 일단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야. 실제 선생님이 매년 예비고1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네 사무실에서 이제 몇몇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 앉혀놔요. 앉혀놓고서는 니네 중3 겨울방학 때 놀면 안 돼. 내가 이런 얘기들을 막 쫙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선생님 말씀 맞아요. 전 진짜 안 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는 그 아이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쟤들은 놀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이미 선생님 맞아요. 맞아. 고등학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야. 그러나 중학교 때 진짜 존나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애들이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머릿속에서는 집에 가서 다시 스페셜 로얄을 해야 되겠어. 오늘 여친 만나가지고 저기 떡볶이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은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행동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중3 겨울방학은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일단은요 선생님이 예비고1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쫙 풀어줄 건데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너희들 선생님이 공부의 배신이라는 그 EBS에서 했었던 다큐가 있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빠꽁시대에 올려놨을 거야.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봐야 된다. 알았지? 근데 그 공부의 배신이라는 거를 보면은 거기에 여주인공 애가 나오는데 걔가 상상고에 들어간 애지. 근데 걔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해요. 그 14시간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달달달 외우고 막 백지에다가 교과서 내용을 쫙쫙쫙쫙 쓰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한 14시간 막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손가락에다가 연필을 잡고 그 다음에 고무밴드를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아도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 친구는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막 굳은 살이 배기고 막 손가락 살이 막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진짜 이 친구 영상 보면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씨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충격과 공포를 주고자 선생님이 이곳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요 아주 오랫동안 그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입시 설명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입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적으로 뒤에서 이를 갈았던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입시 설명회에서 그들이 주는 정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의 한 7, 80%는 팩트예요. 진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야. 수학 어렵고 영어 어렵고 맞아요. 고등학교 뭐 생기부 관리하는 거 쉽지 않고 그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답답한 우리 친구들한테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목적이며 사명인 것이지 너희들에게 그래 이런 게 현실이야. 이거는 그래 넌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 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미래는 재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분명히 미래에는 길이 있다. 미래에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빛이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선점할 수 있다. 이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하면은 예비고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까지 충분히 아주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고일 때 열심히 한다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너희들 공부했어? 12년 동안 공부했어. 그런데 이 12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사람마다는요, 여러분의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를 잘 잡으면 그거는 나한테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임팩트를 주겠죠.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기회가 옵니다. 안 오는 인간들은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초중고 12년 동안에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두 개의 시기를 뽑습니다. 하나는 예비 고1이야. 예비 고1. 그러니까 예비 고1이니까 지금 현 중3이죠. 현 중3에 뭐가 되는 거냐면 겨울방학. 이것이 겁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현 고2입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진짜 대박 중요하죠. 자, 일단 현 고2의 겨울방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고3 때 성적이 올라간다? 그거는 여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왜냐면 고3 되면은 어쨌든 고3 돼서 이제 내가 공부도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3 돼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 막 공부에만 열정적으로 집중하기는 고3 때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성적이 오르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고2 겨울방학이에요. 그래도 고2 겨울방학, 우리가 여름방학에 대비해서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겨울방학은 꽤 긴 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은 조금 넉넉한 편이지. 그러니까 넉넉한 편 동안 정말 이를 악물고,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고2가 있다면 이를 악물어버려. 악물고 이때 정말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엑소 오빠들 생각하지 말고, 방탄 오빠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죽도록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진짜 공부하는 거야. 이때는 여러분들 다른 게 예의가 아니야. 다른 게 예의가 아니고 이때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예의다.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게 예의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점수가 빡 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빡 한번 치고 이 점수가 고3 내내 거의 웬만하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 정말 이 일을 팍팍팍 갈아야 된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고3 때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현 고2의 그 겨울방학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진짜 중요한 게 언제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현 중3의 겨울방학. 왜? 현 중3의 겨울방학이 결국 고등학교 3년간의 그 모든 생활을 다 결정한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 3년간의 그 생활 다음에는 뭐가 있어? 대입.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도록 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마무리요. 바로 어디예요? 대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입,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고 싶은 그런 꿈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이 대학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되면은 본격화되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뭐야? 대학교 입학 아니겠냐,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이 대학교 입학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 3년은 누가 결정하냐? 예비고1 겨울방학이 결정합니다. 이게 진짜냐고? 여러분들 레알 팩트입니다. 그 레알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이게 레알 팩트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잘 봐봐봐. 자,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약간 어떤 식이었냐면, 자, 정시가 있었고 수시가 있었어. 자, 너희들 이런 것들 궁금했을 거야. 뭐 고등학교 가면은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정시는 모뇽, 수시는 모뇽,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시가 뭐고 수시가 뭔지 잠깐 설명 조금 해드리고 갈게요. 자, 정시라고 하면은 아주 쉬워. 이건 수능 보는 거야. 그냥 수능 100%. 그 다음에 수시는 수능 외 내신이나 플러스 등등등 이것들을 합친 걸 갖다 수시라고 해. 조금 이따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2013년도까지만 해더라도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어떤 비중을 갖고 있었냐면 정시로 뽑는 게 한 50% 됐었고 수시로 뽑는 게 50%였어.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수시가 안 됐다? 그러면 정시도 좀 파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길이 약간 명확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이후의 상황인 거야. 잘 들어봐. 자, 여러분들 정시가 있어. 그 다음에 네, 수시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정시라고 하면은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지. 자, 수능으로 몇 %? 뽑는다? 네, 100% 뽑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너희들이 겪게 되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다. 자, 정시는 자, 뭐로? 네, 수능으로 100%. 선생님 때가 수능 100% 뽑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능만 봐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전 그게 더 싫어요. 왜냐면 3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수능 하루날 딱 쳐가지고 그걸로 다 결정이 나지 않느냐. 그 진짜 부담스러워. 부담, 왕부담, 진짜 부담스러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약간 생각하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자, 선생님 때는 수능을 잘 보면은 대학을 좀 잘 가던 그 시절 같은 경우는 물론 부담감은 진짜 만땅이에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수 양파 씨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왕성히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어. 전교 1등이었대. 그런데 수능 시험 치러 가는 날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1교시 언어 영역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수능은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워낙 부담스러운 시험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지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했던 앤데 정말 운이 나빠서 막 떨어지는 경우들도 덜어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엄청 놀았어요. 진짜 심하게. 걔는 진짜 개심하게 놀았어. 근데 놀았는데 정말 수능날 잘 찍은 것 같아요. 연필을 잘 굴렸어요. 그래 찍신이 임했죠. 그래서 막 잘 찍은 거야. 그래서 걔는 진짜로 경희대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은 어쨌든 많은 경우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찍신이 임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긴장해가지고 못 보거나 이런 경우는 막 그게 그렇게 되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대다수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그럼 노력한 만큼 어떤 이 문제를 잘 풀고 거의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빼는 게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 정시죠. 자, 그런데 이 수능 100% 정시로 뽑는 거를 요즘에는 몇 % 비율로 뽑아버리냐면 30% 비율로 뽑아버린다. 그러면 나머지 몇 %? 70%를 수시로 뽑아버린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궁금할 테니까 자,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시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학생부 교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있고 다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기자라든가 아니면은 적성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각각 이제 특징들 조금 얘기해주고 갈 건데 자,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뭐냐면 내신으로 뽑는 거야. 내신. 그러니까 공부 열라 열심히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공부 열라 잘하는 애들. 그치? 그래서 내신 11111 막 이렇게 뜨는 애들 있잖아. 내신 등급이 111 아니면 121 1122 막 이런 식으로 뜨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쓰는 거. 교과 내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이라고 하면은 이 종합은 뭐냐면 요거에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신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생활기록부, 생기부라는 게 있어. 이 생기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는 강의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자, 생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찍어줄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자세히 찍어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늘 찍는 강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시리즈로 찍을 건데 그 강의가 아마 한 4시간 정도 총 다 합하면 4시간짜리 정도 강의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고등학교 가야 돼요. 이 정도 정보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면 우왕좌왕 하다가 여러분들 원서 못 낸다. 대입 원서 못 낸다. 진짜로. 근데 이 정보만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이런 거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요. 공부의 배신 영상 올려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공부의 배신 세 번째 영상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세 번째 영상은 선생님이 지금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EBS에 가면 하여간 볼 수 있는데 공부의 배신 유튜브에 쳐봐. 그럼 나와. 근데 공부의 배신 그 세 번째 영상을 보면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과학고를 다니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런데 얘가 점수가 막 석차가 막 53등 했다가 막 48등 했다가 막 60등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막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너 전략적으로 공부해, 전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가 입시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대학 입시가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어떡하니? 전략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어. 이 생각 들잖아. 솔직히 들잖아. 그래, 맞아.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나 전략적으로 해야 돼.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 때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안 해도 된다니까. 왜? 수능만 파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라니까. 너네는 진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야, 전략적으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 그래, 맞아. 전략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략이 뭐냐 이거야. 그 전략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여기저기서 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 뭐 이것도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것도 해야 돼? 어떻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길을 잃기가 쉽다는 거야. 실제 선생님이 이것을 왜 이 강의까지 찍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게 됐냐면 내가 개척 독서실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대학 입시 원서를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애들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고등학교 와서 그냥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시험 기간 되면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서 넣을 때 원서를 못 써. 원서를 왜 못 쓰냐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근데 얘들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내용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왜냐면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거야.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아,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생기부라고 하면은 이미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너네 봉사해봤어? 안 해봤어? 했어. 그 다음에 동아리 해봤어? 안 해봤어?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들이 적혀져 있는 생기부. 그 다음에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를 더 물어봐 줘요. 너가 누구니? 그게 바로 뭐야? I am ground 자기소개서. 그게 뭐예요? 자소서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종합이라고 하는데 자, 종합이 굉장히 중요해. 너희들은 이 중에서도 종합의 포인트를 조금 맞춰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종합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갈게요. 먼저. 자,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은요. 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진보돼가지고 마치 포켓몬이 이상의 시, 이상의 풀 이렇게 진화하는 것처럼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저기 뭐라 그러죠? 입학사정관제. 이상의 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네. 에어컨을 좀 더 선생님이 강풍으로, 네, 남극 분위기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입학사정관제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조금 발전돼가지고 진화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야. 그러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내가 살짝 설명해주면 너네들이 이거 이해가 굉장히 쉬워. 입학사정관제 하면 되게 유명한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 새박사 여자애가 있어. 근데 이 여자애는 새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었느냐. 정말 이 새를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 여자애가. 이 꼬마애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새가 있는 곳이라면 막 어디든지 얘는 다 간다. 그래서 실제 어떠냐면 한겨울에 새가 부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부화하는 그 장면을 얘가 이런 만안경 있잖아. 그 비싼 만안경. 이거를 이렇게 끼고 그 새 부화하는 거를 이 자세로 8시간을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새한테 미친 애지. 쉽게 얘기해서 새또라이인 거야. 새한테 완전히 미친 거야. 그래서 새에 대해서 얘는 되게 빠삭해. 근데 거기서 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새에 대한 그 모든 정보를 갖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블로그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걔 블로그에 먼저 들려가지고 걔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볼 정도야. 그러니까 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사급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새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등급을 보니까 678, 678 이렇게 나와요. 근데 6도 안 떠 있어. 78, 78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원서를 넣은 거야. 연대도 넣고 이대도 넣은 거야. 근데 얘를 누가 덥석 물어가 버렸냐면 이대에서 물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대입니다. 이대. 근데 이대를 들어가는데 이대 여러분들 이대 네, 이런 거. 이 편한 세상. 아, 지금 이런 거 장난치지 아니잖아. 아, 람보야 그러면 안 돼. 자, 그냥 어쨌든 2대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2대에 사실 등급이 7878 나왔는데 등급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 2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2대에서는 그래 너가 내신 공부는 조금 그렇다. 그래 내신은 조금 별로지만 그러나 너가 일반적인 학생에 정말 1, 2등급 받는 학생보다도 너가 정말로 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는 너가 전문가고 넌 진정한 또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우리 학교 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너가 내신은 조금 그럴지라도 너가 정말로 우리 과를 사랑해? 우리 과를 사랑해? 그럼 너를 좀 뽑아줄게 하는 게 입학 사정관제, 즉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야. 자, 우리가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내신이 정말 엄청 좋아야 돼. 111, 211 뭐 이 정도는 떠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이라고 한다면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괜찮다는 거야. 내신 조금 아니더라도 내신이 이렇게 뜬 거야. 3, 4 이렇게 떴어요. 물론 3, 4면 3, 4 이렇게 떴어요. 3, 4인데 이게 평균 등급 3.5다. 평균 등급 3.5인데 내신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해. 그치만 너의 생활 기록부를 조금 봐줄게. 너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너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볼 거야. 자, 가령 내가 식품공학과 교수다. 근데 이 학생은 생기부를 딱 봤더니 동아리 활동도 어떤 식품공학에 완전히 미치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추 연구 동아리 뭐 이런 걸 만든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다 연구 동아리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완전 식품에 미친 거야. 어머 감자야. 너의 이름은 영어로 포테이토잖아. 어머 고구마야. 어떻게 하면 이 라면을 맛있게 끓이지? 그래 미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이 애가 완전히 식품에 완전히 또라이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점수 맞춰서 오는 애들보다는 난 너 같은 애를 뽑아주고 싶어. 너를 뽑으면 정말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네가 우리 학교를 빛내줄 것 같고 나는 너를 정말 교육시켜보고 싶다. 이런 애들을 뽑아준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내신도 그렇지만 이 생기부 요거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은 내가 조금 성적이 안 나와도 요거 이런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비교과 활동들을 해가지고 조금 채워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기가 좋은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런 전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종합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신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를 하냐면 논술 시험을 보는데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내신이 조금 들 나와도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면 이런 친구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논술입니다. 근데 내신이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기본이고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고 논술 시험만 보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내신이 만약에 빵이다. 내신이 99999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논술을 써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기자라고 하면은 영어 특기자면은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연예인 중에서 장도연 씨 있으세요. 그 연예인 중에서 누구시지? 그 개그맨 장도연 씨 여러분들 아실 건데 되게 재미있으신 그분이 영어 특기자로 대학 들어간 걸로 선생님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특기자 그 다음에 적성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요걸로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점점 줄여가는 추세고 그리고 많이 뽑지 않는 추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논술도 폐지하는 학교들도 있고 점점 줄여가는 추세예요. 요것도 줄입니다. 그리고 교과는 옛날에는 많이 뽑았어요. 한 40% 이렇게 뽑았는데 여전히 교과도 강세이긴 하지만 점점 줄여가. 그럼 무슨 말이야? 얘를 엄청나게 늘린다는 거지. 얘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을 지금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입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입시 설명을 할 때 그때 주제는 뭐가 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러분들 입시 설명에 거의 포인트, 키포인트 주제가 된다. 왜? 이 전형을 점점 늘려주는 거야. 이 전형을 늘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이 엄청나게 좋은 아이들도 있어. 근데 내신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신이 좋을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수능을 잘 칠 수는 없잖아. 그랬을 때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약간 이 종합 전형은 약간 우대권 같은 거야. 내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가 만약에 게임 같은 걸 해요. 게임 같은 거. 근데 게임을 하는데 이 놈은 주사위를 던질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저걸 하는 거,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런데 모마를 해, 모마.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얘가 나는 이 손목에 스냅을 돌릴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거야. 이 스핀을. 그래서 던지기만 하면 주사위가 6이 떠버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도 있지만 나는 이 손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던졌더니 1! 막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1! 이런 사람들 꼭 윷놀이를 해도 백도가 걸려요. 그래서 나는 재수가 없어. 그래서 1! 1!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내 친구는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그때 나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황금 열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금 열쇠를 가봤더니 갑자기 항공모함을 타고 한 바퀴를 여행을 다녀오래. 막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종합 전형인 거야. 왜냐면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이렇지만 말로는 이게 기본인데 얘를 세부적으로 파면 얘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여기서 독서를 많이 하는 애들한테 특혜를 주는 전형도 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애들한테 뭐 특혜를 주는 전형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산점을 주니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아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약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시보다는 수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정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이거는 누가 되게 잘하냐면 특목고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누가 겁나 잘할 수밖에 없을까? 재수생 애들이 되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100%야.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얘기했을 때 이거는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이거는 점수를 잘 뜰 수밖에 없겠지. 공부 잘하는 애들. 그치?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이 엄청나게 강세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수생 애들도 엄청나게 강세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재수생 애들이 재수를 하잖아. 그러면 수시를 잘 안 넣어요. 재수생 애들도 수시를 넣을 수 있겠지만 얘네가 수시를 잘 안 넣는단 말이야. 왜? 현역 때 내가 수시 이거 해가지고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수시로 붙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시를 미친 듯이 판단 말이야. 그리고 현역 아이들은 학교에서 막 비교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돼. 막 수행평가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중간고사 준비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정말 재수생 애들은 죽어라고 뭐만 하냐면 네 그렇죠. 그 수능만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수생 애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수능 시험, 이번 수능 시험 수능 만점자가 선생님 알기로는 8명인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7명 만점자가 누구였냐면 재수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한테 강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현역에서 노려보기 좋은 것은 수시를 노려보기가 일단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봐라. 지금 이 전형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딱 드는 말이 뭐냐면 약간 복잡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맞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선생님 때는 뭐라 그랬어? 수능 100%.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네랑 똑같아. 수능만 막 파는 거야. 정말. 수능만 막 파는 거야. 3년 동안 정말 수능만 파는 거야. 그러면 계속 파다 보면은 물이 나온다. 우물이 나온다 진짜. 그게 좀 돼. 안 되진 않아. 아까지 거 안 되면 이어서 그냥 재수해버리면 돼. 그지?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딱 봐도 알지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 길이.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정시 30%니까 저 정시 안 하고 수시만 70% 나 이거 할래요 라고 하지만 야 수시가 70%라고는 얘기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자르면 얘 한 30,
얘 한 40 막 이런 거야. 그럼 비슷해. 30, 30, 30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문을 열어놔야 되고 얘도 열어놓고 얘도 열어놓고 만약에 고3 때 안 될 것 같으면 적성도 열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떡해? 난 수능은 어떻게 하고 어떡해? 난 내신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해? 나 생기부는 어떡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애들 내 얘기 잘 들어봐. 중학교 때 난 공부 좀 곧잘 했어요. 나 80점대였어요. 선생님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나 90점대 초반이었어요. 하는 아이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기 시작해. 왜? 중학교 때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뭐가 다를까요? 일단 첫 번째 난이도가 달라요. 난이도가 갑자기 쑥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개척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2명 애를 뽑아가지고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앉혀놓고 내가 저녁마다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얘들은.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서 중학교에 하나가 고등학교 여자애한테 그 고등학교 여자애가 막 돌고 있었어요. 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돈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쓸 거야. 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얘가 막 돌고 있는데 그때 이 중학교 여자애가 얄밉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 좀 빨리 좀 끝내. 나였으면 지금 이 범위 빨리 끝내가지고 나 다 끝났겠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네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 지켜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애가 그 고등학교 애가 한마디를 딱 했는데 나는 그게 정답이다 생각했습니다. 걔가 딱 뭐라 그랬냐면 야 너도 고등학교 돼봐. 그러면 너도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해. 왜 그러냐?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곧잘 하는 게 돼요. 그리고 곧잘 막 이렇게 막 벼락치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돼. 고등학교는 안 돼. 왜 안 돼? 난이도가 훅 올라가. 그리고 범위가 확 많아져. 선생님 그러면 영수 범위 많아질 거니까 나 그것만 할래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전과목이 미친 듯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 전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안 뜨면 이 대학 입시 원서 쓰기가 힘들어. 그게 왜 그런지 내가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봐봐.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내가 곧잘 한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 가면은 막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막 돌 수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뭐를 하지 않았을 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그냥 흐지부지 보냈을 때. 그러니까 너네들 중에서 그런 생각할 거야.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도 선생님 맞아요. 저는요 중3 겨울방학 제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 제대로 할 거야. 좋아 해볼 거야 라고 하지만 일단 오늘까진 놀자.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떤지 알아? 12월까진 놀자. 그래 겨울방학 1, 2월 있는데 나 죽도록 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들아 설날 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니네 입학식 가 입학식인가요? 입학식 가 있어요. 3월 2일 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찍는 게 12월 5일인데 여러분들 12월 며칠입니까? 11일부터는 죽도록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돌아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은 도니까 그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다 챙겨야 돼요? 어떻게 챙겨요? 복잡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복잡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복잡한 거지. 선생님이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방학 때 준비하면 되는지. 근데 요것만 준비해. 왜냐면 실제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준비를 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되게 많아요. 근데 네가 정말로 이거를 잘 준비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정말 선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옆에 봤더니 돌고 있는 친구가 있어. 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돌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개척자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내신이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알람이 떴어요. 일어나라고. 네, 그래서 일어나라고.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진짜. 어떻게 지금 시간이 4시인데 4시에 일어나라고 하냐? 나 진짜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진짜. 누구 핸드폰이야, 이거? 누구 핸드폰이에요? 간식 타임요. 간식 타임. 네, 선생님 핸드폰입니다. 네, 4시에 일어나라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 하나
그건 뭐냐?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내신 공부를 잘하면 수능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아니야. 물론 내신 문제 유형과 수능 문제 유형이 약간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직이 내신이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해놓으면 충분히 수능형의 그런 문제집들을 사가지고 풀어대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은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도 내신, 둘째도 내신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비교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째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왜냐하면 내신이 일단 떠야 그 다음에 비교과가 받쳐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된 거.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없다. 내신 니네가 열심히 하면 수능도 나중에 나한테 되게 잘 챙겨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나 수능 언제? 수능 공부 언제?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신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면 수능 성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내신 공부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데 일단 선생님이 내신 공부의 기본 개념은 1년치는 끝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내신을 할 때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얼마 전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만났어요.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의 꽤 유명한 수학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중3이 이 수학을 중3 아이들이 중3 수학을 하려면 일주일에 매일 몇 시간씩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최소 3시간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렇다면 예비고1 아이들은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최소 4시간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주 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이요? 예, 4시간씩이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얘들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선생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은 한 5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5시 되면은 얘가 5시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책가방 던지고 좋아 나는 바로 공부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요. 제가 애들을 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애들은 소파에 누워요. 그리고 코딱지를 일단 파면서 핸드폰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훌쩍훌쩍도 아니야.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핸드폰을 하면은 밥 먹고 뭐 조금 하면은 이 닦고 그러면 여러분들 7시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7시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 수학을 4시간 합니다. 그럼 몇 시야? 11시야. 그럼 얘는 그러면 영어 언제 하고 한국사 언제 하고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거 다 언제 해요?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영어 중요해, 수학 중요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 그쵸? 영어 중요해, 수학 중요해 이런 얘기 진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아닙니다. 영어, 수학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 수학만큼이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어 다 똑같이 중요해. 비율이. 다 똑같이 중요해. 진짜 다 똑같이 중요해. 그래서 미치고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들이 좀 공부하기에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간 효율을 잘 쓰고 시간 배분을 잘 쓰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시험 기간이 됐어. 그 영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한국사도 해야 돼. 통합사회도 해야 돼. 거기다가 내가 뭐도 챙겨야 되냐면 얘들아 비교과도 다 챙겨놔야 돼. 비교과도 챙겨놔야 돼. 거기다가 뭐가 있는 거야? 수행평가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수행평가는요. 시험 기간에는요. 매일매일 그냥 한 개씩은 들어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예비 고1 겨울방학 놀지 말라는 거야. 겨울방학 때 얘라도 좀 해놓는 거야. 얘라도 이거를 해놓고 들어가면 굉장히 수월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겨울방학 때 놀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조금 놀자. 나 저 이번에는 해외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노는 거야. 뭐 좋죠. 놀았어요.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돼가지고
고등학교 딱 들어가.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요. 고등학교 문을 열어. 근데 열자마자 정말 막 밀려오기 시작해. 뭐가 밀려오기 시작하냐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 내신의 양, 범위와 그 다음에 그 난이도와 비교과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진로를 선택해야 돼. 진로 선택에 대해서는 선생님 따로 빼가지고 강의에서 따로 해줄 거예요. 진로 자세하게 해줄게요. 진로를 선택해야 돼. 거기다 수행평가. 진짜 여러분들 미치고 팔짝 뛰어요. 무슨 말이야? 미리 이거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얼마나 해놓고 가면 좋으냐면 1년치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1년치를 사실 따지고 보면 12월 한 중순, 한 2주, 그리고 1월 달, 그리고 여러분들 2월 달. 2월 달이라고 하면은 얘들아 설날 빼. 그리고 또 2월 달 자체는 좀 적지. 날이 적지. 그럼 이거 얼마 안 돼. 그럼 이거 해봤자 한 2달 하고 조금 더 되는 거야. 2달하고 한 주? 막 이렇게밖에 여러분들 조금 더 되는 거야. 얼마 안 돼, 이거. 이거 얼마 안 돼.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1년치를 만약에 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1년치를 빼면 진짜 좋기는 해. 왜 그러냐면 겨울방학은 그래도 방학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 생각할 때 여름방학 때 저는 2학기 거 선행할게요. 그런 생각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방학은 3주야. 3주인데 그중에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휴가 간다고 놀러가. 그럼 2주 있잖아. 그러면 2주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하다 그냥 지나가요. 그럼 여름방학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예습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실질적으로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겨울방학 동안에 1년치를 끝내 놓는다면 나는 그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떤 학원에서 1년을 빼주는 학원들이 있어. 그거 좋다고 생각해. 그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 그 학원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그 1년의 그 내용들을 정말 빠삭하게 잘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고 나는 대치동에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내가 그쪽 부분에서 학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선생님 사탐 학원을 했기 때문에. 보면 방학 특강을 엄청 때려. 그러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듣는데 약간 그런 건 거야.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들이 미친 듯이 막 해. 그러면 앞에서 애들이 막 따라가. 정말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듣기는 하는데 한번 끝낸다는 데 의미가 있지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야. 내가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건 시간 낭비야. 내가 정말로 이 1년치를 해주는 학원에 갔다. 나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내가 이해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끝까지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난 수학적으로 그 정도까지 머리가 안 돼. 그러면은 좀 차근차근 하세요. 꼭 1년치까지 안 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막 나가고 그 다음에 나도 막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하고 그러면 어차피 성적 안 나와요.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를 긴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제대로 하면 1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학기를 끝내보는 거야.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 학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한 학기는 할 수 있어. 이 베스트야. 베스트. 최고 좋아. 한 학기. 물론 이렇게 하면은 베스트지. 베스트야. 그런데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를 내가 끝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야. 이것도 베스트. 근데 난 이것도 안 돼. 왜냐면 이 강의를 2월 말에 듣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이 강의를. 2월 말에. 난 어떻게 지금 이 강의를 고3이 돼서 듣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중간고사라도 끝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야, 중간고사라도 끝내는 게 어디냐? 중간고사 선방하는 게 어딘데? 내가 중간고사 범위만큼 아예 못해서 아예 못한 친구 그런 애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실제 공부 잘 안 해요, 애들이. 근데 중간고사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해놓은 애하고 중간고사라도 한 친구하고 이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자신감 자체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신은 일단 수학을 팝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왜 그 수학 선생님 얘기를 했냐면 그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수학이요. 대한민국 수학 미쳤습니다. 너무 많은 범위를 수학 그 교육과정에 다 때려박았어요. 이거는 하루에 4시간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수학 범위가 많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수학만 미친 것 같아? 영어 미친다, 영어. 어떤 아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선생님, 중3 때 그 영어 교과서 있잖아. 교과서 본문을 다 외울까요, 말까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떤 선생님은 다 외우라고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야, 그 본문 미쳤어? 왜 다 외워? 막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내가 이제 영어 그 공부법 다 찍어줄 거지만 영어는 그냥 노가다예요. 영어는 내신 영어는 노가다예요. 내 말에 동감할 거야. 영어 내신은 그냥 노가다예요. 어?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본문을 외워. 중3 영어 본문 정도는 외워라. 왜 그러느냐? 중3 영어 본문 정도는 외우는 네가 수준이 돼야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는 본문을 통째로 다 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영어 본문을 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만큼 영어의 그 본문이 어마어마해. 중3 그 본문, 지금 고등학교 그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중3 때 그 중학교의 그 본문 정도는 외워놔야 너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본문을 통째로 외우진 않아도 중요 문장 정도는 진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네가 중학교 때 외웠던 본문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연습해놔라.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막 외우는 게 좋아. 이거는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연습해놔야 네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는데 어렵지가 않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영어도 완전 올라간다는 거야. 영어 올라가요. 자, 수학 다음에 영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얘네 두 개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 얘네 두 개는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 선생님이 이제 누구를 집어넣냐면 이제 국어를 집어넣는 거야. 자, 국어를 왜 집어넣냐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자, 봐봐. 지금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어. 그러면 절대평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수능에 영어가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무조건 잘 봐야 돼. 그런데 지금 절대평가가 되면서 절대평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대권이야. 좀 열어주는 거야. 영어가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이 좋은 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절대평가로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그러면은 각 대학들이 있어. 각 대학들. 대학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면 변별력이 다른 과목에서 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뭐 사탐이나 국어나 이런 데서 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건드린 건 누구냐면 국어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국어 난이도를 높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수능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내신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국어를 조금 여러분들 해놓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진짜 만약에 선생님이 중등부 겨울방학 학습법도 찍어요. 그때는 내가 나머지 과목 사실 잘 얘기 안 해. 왜냐면 겨울방학인데 좀 놀으라는 거야, 선생님도. 너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나중에 자식 나면 난 사실 그렇게 공부 많이 안 시키고 싶어요. 난 놀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신앙만 좋으면 돼요. 놀게 하고 싶어요. 엄청 놀게 하고 싶어. 근데 핸드폰 없이 놀게 하고 싶어요. 핸드폰 없이 마늘 까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요리할 때 마늘 까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구마 순 같은 거 다듬을 때 그거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멸치 똥 따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놀게 하고 싶어. 선생님은 자식을 놔도.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방학이 되면 좀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고등학교 때도 놀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놀면 안 돼. 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런 태풍들이 나한테 막 쏟아져. 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이야. 국어를 좀 해주면 좋아. 근데 국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선생님이 과목별 학습법에서 다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일일이 그거를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국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 과학,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사회. 얘네들이 이렇게 쫘르르륵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국어 어려워요? 국어는 되게 막 어렵다 막 이런 건 아니야. 그냥 국어를 좀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것 뿐이야. 국어가 막 되게 어렵고 막 이런 건 아니야. 근데 국어를 좀 준비해 놔라. 그리고 국어를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조금 준비를 해 놓으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져요. 영어하고 국어는 같이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어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상승이 되면 영어도 같이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학 때 국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놓고. 수능 한국사는 겁나 쉬워요. 그냥 선생님이 수능 한국사는 10강짜리 강의 찍어줄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들어요. 들어도 여러분들 대학 갔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국사 굳이 수능 한국사 공부 따로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듣고 EBS 문제집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내신은 그렇지가 않아. 내신은 상당히 많이 어렵고 범위 난이도가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국사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도 있는데 이 순서야.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은 좋으냐? 약간 예습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선행이죠, 선행. 근데 선행이란 표현은 선생님 쓰기 싫어. 예습이라 할게. 예습을 해놓으면 좋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를 매일 해라? 그렇게 하면 못해. 그거는 아니고 영어하고 수학은 정말 매일 해.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매일은 주 며칠이냐면 5일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생님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요? 좀 놀아. 너네들 방학이잖아. 이때는 좀 여행도 좀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노세요. 그리고 막 설날 때 있잖아. 그럴 때 있으면 좀 그때는 뭐 일주일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도 돼. 상관은 없어. 그런데 나머지 날은 좀 하자. 우리가 3년 하자. 3년 하자. 3년 동안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주 5일이라고 쳤을 때 이때 수학하고 영어는 매일이야. 그런데 국어는 매일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면 몇 회? 2회에서 한 3회 정도만 2일에서 한 3일 정도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봐.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 중에서는 택일 다 하지는 마. 다 하지는 마. 왜냐면은 그래도 얘네가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다 하지는 말고 여기서 너네가 선택해. 선택해서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앞에서 도라에몽 PD가 한국사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얘네 중에서 선생님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택 2를 해. 택 2를 해가지고 얘까지 해서 2회에서 3회. 이 정도를 갖다가 해주는 거죠. 물론 이걸 다 해버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베스트지. 그런 애들은 아마 하루에 14시간 공부할 거예요. 14시간. 14시간은 누가 공부하냐면 특목 가는 애들은 14시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특목 가는 학생이나 특성화고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선생님이 찍어줄 거야. 찍어줄 건데 잘 들어. 너네가 특목을 간다고 하면서 특목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어. 특목고 애들 수능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수시에서도 조금 유리한 게 있어. 왜?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어.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 활동을 완전히 정말 아주 쌈박하고 멋있게 챙겨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지. 이게 잘 안 뜬다.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특목고에 가게 되면 이런 활동들을 내가 많이 하니까 그게 좋아해서 네가 특목고 가놓고서는 이게 안 뜨면 이 전형은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우리 개척독서실에서 특목고 쓴 애들이 붙었어요. 애들이 붙었는데 걔네들 얼마씩 공부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쎄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목고 간다고 생각하면 14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로 이만큼 해야 내신은 어느 정도 따라잡으니까. 그렇지? 근데 봐봐. 여기까지 다 하지는 마. 여기까지 다 하지 말고 너네가 봐봐. 이거 얘네들 중에서 택일만 해도 그건 진짜 잘하는 거. 베스트 중에서 상베스트 진짜 잘한 거. 정말 잘한 거야. 정말 잘했는데 선생님 저 그렇게까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요거라도 해. 요거라도. 근데 선생님 저 이것도 못해요 하면 요거라도. 선생님 저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장 아이들이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도는 순서야. 도는 순서로 내가 알려준 거야. 1순위, 영어까지 포함 2순위, 국어까지 포함 3순위, 택일 4순위, 특목고 all people.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 진짜 14시간 공부해. 나 지금 그런 얘기 하기 싫다. 나 미치겠어. 진짜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싫은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니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돌아. 선생님 그랬지. 막 돈다고. 애들이 막 뱅글뱅글. 거의 뭐 팽이 수준으로 막 돌아요. 막 애들이 돕니다.
돌아서 어떤 게 보이는지 알아? 질질 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자, 봐. 왜 그러냐면 봐봐. 왜 선생님이 이만큼을 해놓으라고 하냐면 얘 때문에 그래. 비교과. 그러니까 내신만 해도 진짜 억소리가 나. 근데 비교과를 안 챙겨놓으면 끝나. 선생님 비교과를 안 챙겨놓는 게 왜 끝나요?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분당이나 평촌, 목동 이런 데 사는 애들한테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벌어져요. 보세요. 선생님 제자 중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 친구예요. 교회에 있는 제자인데 걔가 하루는 막 이렇게 얼굴이 막 구겨져서 자소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자소서 써요. 그러는 거야. 자소서 쓰니? 그랬더니 걔가 선생님 저 근데 진짜 기분 나빠요. 이러는 거야. 왜 기분 나빠?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저는 자소서 쓰지 말래요. 그러면 자소서 쓰지 말라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 넣지 말라는 거야. 그래? 너 내신이 몇인데? 했더니 얘가 내신이 2.5라는 거야. 2.5면 얘들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겁나 잘한 거야. 저번에 어떤 애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선생님 내신 1.4면 잘한 거예요? 겁나 잘한 거야. 1.4면 여러분들 서울대 연대고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1.4가 뜰까 안 뜰까? 잘 안 떠. 여러분들 내신 1등급. 너네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 나는 지금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뜰 거 하는데 1이 잘 안 뜬다니까. 여러분들 전교 1등이라고 해서 1 이렇게 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교 1등이라고 하면은 평균이 막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거를 다 합쳐서 평균이 얘가 높은 거지 등급으로 따지면 모를 일이야. 1이 뜰 수도 있는 거고 이 안에 2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3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실제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이 아는 학생 중에서 반에서 3등 한 애가 있어. 반에서 3등. 근데 얘가 수학이 몇 등급이 떴냐면 수학이 3이 떴고 그 다음에 영어가 5가 떴어요. 그런데 반에서 3등이야. 왜? 합산을 해버리니까. 합산을 해버렸더니 전체 평균은 반에서 3등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뭐야? 너네가 생각했을 때 반에서 3등 하면은 적어도 1, 2, 1, 1, 1, 2 이렇게 뜰 것 같죠?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1등급, 2등급 뜨기가 힘들어. 반에서 3등인데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거야. 1이 안 떠. 1 정말 안 뜨겠지. 2도 안 떠. 2도 잘 안 떠. 진짜 안 떠. 그래서 1, 2를 맞췄다. 막 2점대가 나왔다. 내가 내신이 2.5가 나왔다. 이게 진짜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인서울 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3 뜨는 것도 되게 힘들어. 왜? 정말로 여러분들 2, 3, 2, 3, 2, 3, 2, 3 이렇게만 떠도 그 내신 좋은 내신이야. 3이 잘 안 떠. 진짜 안 떠 여러분들. 3등급이 잘 안 떠. 왜? 1등급부터 여러분들 봐봐. 한 반에 몇 등급까지 있어? 9등급까지 있다니까? 9등급까지 있다고. 그러면 이 석차 안에 들어가는 거 힘든 일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할 때는 3등급 에이 개나 줘버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 이게 목표야. 이게 목표. 이게 잘 안 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얘가 2.5가 떴어. 그러면 얘 되게 잘한 거잖아. 되게 잘한 거야. 그러면은 야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내신이 2.5인데 무조건 넣어야지. 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넣지 말래요. 알았어. 그럼 너 생기부 갖고 와봐 해서 생기부를 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면 너 넣지 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넣지 말라고 포기를 시켰습니다. 내가 왜 그 친구한테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얘가 내신이 이렇게 좋아. 근데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얘 전형적인 분당해. 그러니까 뭐냐면 영수학원 빡시게 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개념이 뭐냐면 나 시험 잘 봐야 돼. 중간고사 잘 봐야 돼. 기말고사 잘 봐야 돼. 이거에는 확실해. 근데 내가 이 활동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를 잘 몰라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그냥 적당히 해놓은 거야. 이거는 적당히 해놓고 내가 정말 영수 엄청 파고 시험 기간에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막 한국사랑 이런 거 다 채워놔서 내신은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생기부는 텅텅텅텅텅 비어 있는 거지. 근데 그 생기부가 텅텅 비어 있는 생기부도 아니었어요. 소방의 날 참가해. 뭐 있어? 참가해.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생기부의 활동들이 없었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얘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과가 영문학과다. 그러면 영문학과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얘가 체계적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은
쓸 수야 있지. 자소서는 그냥 누구나 쓰면 되니까. 써서 낼 수는 있지만 어차피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자소서를 쓰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자소서를 언제 쓴지 알아? 9월 달에 써. 근데 그로부터 2달 후 11월 달에 2달이 아니지 3달 후냐?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때야. 근데 그 자소서를 쓸 때 최소한 1주에서 2주, 3주는 잡아먹어. 그 시간에 차라리 어차피 떨어질 거면 수능 공부를 하면 되지. 수능 공부에 차라리 올인해버리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실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얘는 카톨릭대를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얘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다면 카톨릭대보다 한 단계 위로 갔어. 얘는 아주 쉽게 갔어. 왜? 내신이 좋으니까. 어떤 친구들 중에서 그런 얘기한다. 선생님 이거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만 들어가는 전형으로 이 친구 되지 않아요? 예, 돼요. 예, 넣어도 됩니다. 예, 교과로 넣어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과는 2.1은 돼야 늘 수 있는 교과 전형이었어.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교과로도 2.5 정도면 막 되게 막 쪼아 이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막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으니까 막 그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교과로도 교과로 내신만 들어가는 교과 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가서 생기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받쳐주면 그야말로 받쳐주는 거야. 받쳐주는 거. 내신으로 이 대학을 들어갈 정도면 종합으로 가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내가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저는 막 비교과 어떻게 챙겨라고 하는데 내신을 막 쫙 올리는 것보다도 비교과를 챙기는 게 쉬워. 왜냐면 비교과를 막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비교과는. 정말 그건 전략적으로 해야 돼.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학교 내에서. 왜냐면 학교 내 것들만 인정받으니까 니네가 막 외부에서 뭘 할 필요 없어. 학교 내에서 너네가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걔네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부를 잘 꾸며낼 수가 있어. 잘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너네들이 막 전략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뿐이야. 네, 그런 거 세세하고 자세하게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게 혼란하지 않게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다. 내가 내신을 이렇게 잘 잡았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비교과가 안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넣을 수가 없어. 근데 비교과 중에서도 내가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것도 하지만 내가 정말 괜찮은 비교과를 하려면 막 꿈의 대학 같은 걸 가기도 해요. 꿈의 대학은 뭐냐면 막 그런 데를 가. 내가 좀 원하는 과가 있는 그 대학에 가서 거기서 체험학습을 해. 근데 그거를 뭐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거야. 그러면 그날은 날리는 거야. 시험 기간에 근데 꿈의 대학을 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친 듯이 돌아가. 여기에 뭐가 매일마다 들어온다고? 수행평가가 매일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그런 데다가 잘 봐봐봐. 자,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나도 역사를 강의하지만 내가 제일 슬픈 게 뭐였냐면 선생님들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야, 수학 몇 시간 해? 야, 영어 얼마나 중요한데? 똑바로 해. 야, 과학 얼마나 중요한데? 역사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 중요해. 알아. 야, 고등학교 가면 역사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알아? 맞아, 알아. 근데 수학만 10시간 하면 안 돼. 왜? 수학 1떠, 영어 2떠. 잘했잖아. 근데 막 한국사 6, 통합과 7. 계산 합산해봐. 얼마? 너네 계산 될 거다. 16. 그 16인데 그걸 평균 얼마? 4. 그러면 4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야. 영수 중심으로 했던 애들은 무너지는 거죠. 왜? 얘네들이 다 중요한 거야. 물론 단위수는 달라. 영어 수학이 가져가는 면이 있어. 단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합산을 해버린다. 합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합산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방학 때 얘네들도 미리미리 조금 해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미리 해놓으려면 선생님 몇 시간 해야 돼요? 9시간. 하루에 9시간이라고 난 생각해. 많은 친구들이 근데 이 얘기했더니 9시간이요? 내가 이 얘기할게.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 말아 그럼. 근데 왜 9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 사람하고 말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니네한테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알아? 장난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 개척 독서실하고 봤어. 고1 돼서 얼마나 얘네들이 막막해 하는지, 얼마나 심장을 졸려 하는지 그걸 봤어.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내가 진로 부분 얘기할 때 또 느끼게 될 거야. 이걸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 나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학 때 고생하겠어. 이거 고생도 아니야. 왜? 미래에 대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생각해. 왜 너만 생각해? 왜 나 자기 자신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에 가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잖아. 왜 나만 생각하냐고. 그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지. 겨우 나 조금 맞추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고등학교 가서 도는 것보다는 방학 때 나는 이거를 하겠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외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떤 부, 그리고 우리 집안, 이런 것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해보자. 왜?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이건 어찌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절대 밀리지 말자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이런 얘기 할까? 너네가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 공부하지 않아. 그럼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네가 선택하는 게 뭔데? 아주 대단한 세계 평화? 대단한 남북 통일? 그런 건가? 아니잖아. 하는 게 뭐야? 그때 네가 선택하는 게 뭐냐고. 고작 하는 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것밖에 더 돼? 네 인생과 너의 미래와 너의 희망을 이것과 바꾸지 마라.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네 미래인 거야. 바꾸지 마. 시간은 금이야. 시간을 버리지 말자. 내가 수능 전형이었다면, 예전 선생님 전형이었다면 나 진짜야. 놀라 그래. 5시간만 공부하고. 왜? 내가 재작년까지 5시간만 공부하라고 했었거든. 근데 너네 돌아가는 그 추세를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근데 나 이렇게까지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면 7시간 해. 7시간. 그런 친구들은 7시간이라도 해. 7시간이라도. 알았지? 나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5시간. 그러니까 최소 5시간은 하라는 거야. 하루에. 5시간은 해. 5시간은. 선생님 저 그런데 얘가 완전 베스트. 얘가 완전 베스트. 9시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고, 근데 이것까지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내가 볼 때 인간적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7시간 해. 근데 이건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7시간 하면 좋아. 근데 이것도 못한다면 꾸준히 5시간이 어디니? 만약에 안 돼. 그러면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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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자. 그러면은 사장님 몇 시간, 저기 도라에몽 PD님 빨리 계산해봐요. 8시간 자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 남아요? 12시간. 12시간. 16시간. 16시간 남죠. 네. 그럼 16시간 중에서 3시간을 빼면은 3시간 공부를 해. 그러면 3시간을 빼면 13시간이죠. 13시간 핸드폰 할 수 있는 거야. 네. 야.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응?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이 강의를 포함해서 총 강의를 찍는 것이 시리즈가 한 4시간짜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그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선생님이 매년 중3 애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거 공부해 라고 했어. 근데 애들이 그럼요 선생님은 정말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돌아가지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을 계속 요즘도 보고 있어요. 계속 보면 돌고 있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사실 중3 겨울방학 때 니네 공부해야 돼. 그때 캠프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마음이 힘들어짐을 방지하는 캠프였어요.
마인 캠프라고 해서 알 거야. 마음이 힘들어짐을 방지하는 캠프. 그런 캠프라는 거. 왜? 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캠프라고 해서 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하더니만 최근에 다 연락을 해보니까 다 돌고 있고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애들이 돌고 있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애들한테 전화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 마인 캠프라고 전화까지 해서 야, 너 진짜 해야 돼, 해야 돼. 애들이 그럼요 선생님 막 그러면서 다 했는데 지금 돌잖아. 근데 유일하게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본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내가 그 당시에 5시간 하라 그랬는데 5시간을 한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 박연희. 박연희가 누구냐? 그 우리 빠콩시대 고딩뽀동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5시간을 했더라고. 정확하게 5시간을 했어요. 5시간을 했더니만 얘는 지금 고등학교 가서 어떠냐? 얘도 돌긴 돌아. 얘도 돌아. 근데 얘는 덜 돌아. 다른 애들은 팽이처럼 토네이도처럼 막 돌아요. 막 돌아. 막 돌고 그렇게 돌고 있는 과정 속에서 원어원이라도 만난다면 막 치겠죠. 이렇게 치면서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근데 연희는 돌긴 도는데 얘는 좀 덜 돌아. 어떤 식이냐면 얘는 영어만 돌아. 영어가 조금 어려서 영어만 도는데 얘는 이제 극복할 거예요. 극복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미 등급을 좀 올렸고 더 올릴 건데. 근데 다른 애들은 전과목을 돌고 있어요. 전과목을. 야, 돌고 싶어? 아, 돌고 싶어? 안 돌고 싶어? 개척자들 돌고 싶어? 안 돌고 싶어? 안 돌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공부하자. 공부합시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야, 너네 9시간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야. 그거는 아닌 거야. 너네는 엄청나게 개고생 시키고 너네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지를 가져.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장이 있습니다. 10바퀴 뛰어. 그러면 이 친구가 운동장 10바퀴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힘들잖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옆에 가가지고 야, 운동장 10바퀴 진짜 힘들지? 그렇지만 선생님 같이 뛰어줄게. 우리 한번 같이 뛰어보자 하면 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 뛰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몇만 명이 될 거예요. 그 친구들 모두 다가 같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뛰겠습니다. 방학 개척 독서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그 방학 개척 독서실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J그룹 사무실에서 4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건데 그 친구들의 영상을 찍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헌신자들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독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7시부터 8시, 저녁 7시부터 8시는 내가 공부하는 영상을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친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경쟁의식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렇게 꿈을 부산에서 키워가고 있냐? 그럼 나도 키우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에게는 그 길이 선명하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개척자예요. 개척자. 우리의 꿈은 솔직히 대학 잘 가는 것도 아니야. 대학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우리는 개척자가 되는 게 꿈이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며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이 세계의 소망인 너희들에게 축복을 더합니다. 우리 친구들 참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